지메네스트르 씨는 샤발의 그림을 몹시 닮았다. 거대한 몸집에 멍한 표정, 그래도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다. 12월 초 지메네스트르 씨는 마음 여린 행인들이 너도 나도 도와주고 싶어 안달날 정도로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걱정은 다가오는 명절이었다. 그는 착실한 기독교인이었지만 유독 올해는 명절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다. 선물이라면 환장하는 아내와 빈둥대는 아들 녀석 샤를, 칼립소를 멋들어지게 추는 딸 오기스타를 위해 파티를 할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일푼. 그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표현해주는 말이었다. 월급 인상이나 대출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아내와 아이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들을 먹여 살릴 사람의 새로운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메네스트르 씨의 어두운 열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두 방법을 모두 써버렸기 때문이다. 주범은 바로 도박이었다. 초록색 양탄자 위에 구마가 굴러다니는 평범한 게임도 아니었고, 초록색 들판 위를 말들이 숨가쁘게 뛰어가는 게임도 아니었다. 프랑스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 게임은 17구의 한 카페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었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매일 저녁 퇴근길에 그곳에 들러서 레드 마티니를 한 잔씩 걸치곤 했다. 게임은 입으로 불어 화살을 쏘는 것으로 1000프랑짜리 지폐들이 오갔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만 빼면 단골들은 모두 이 게임에 몰입했다. 동네에서 처음 보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소개한 이 게임은 무척 흥미진진해서 금세 일종의 클럽이 형성되었다. 아주 폐쇄적인 이 클럽은 카페 뒤쪽 홀에 모였다. 신이 난 카페 주인은 홀에 있던 작은 당구대까지 치워버렸다. 결론은 지메네스트르 씨가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좋지? 식탁에 둘러앉아 아주 자세하게 암시까지 했는데 가족들에게 선물하기로 한 핸드백과 스쿠터, 벤을 사려면 누구한테 돈을 꿔야 하지? 날은 하루 이틀 흘러갔고 가족들의 눈동자에는 벌써부터 기쁨의 빛이 반짝거렸으며 눈송이들은 즐겁게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럴수록 지메네스트르 씨의 얼굴은 누렇게 떠갔다. 그는 덜컥 병이라도 걸렸으면 했지만 그럴 리 없었다. 24일 아침 지메네스트르 씨는 집을 나섰다. 그의 뒤를 따르는 가족들은 그를 믿는다는 눈빛을 보냈다.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집안을 매일 뒤져봤지만 아직 기대했던 소중한 꾸러미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날 딱 맞춰서 주려고 감추나 보군. 약간 뾰루통해진 부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 거리에 나선 지메네스트르 씨는 목도리를 얼굴 주위로 3번 둘렀다. 그렇게 하고 보니 무장강도라도 된 것 같았지만 다행히 그런 생각은 이내 쫓아버렸다. 그는 곰처럼 느릿느릿 걷다가 벤치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느새 눈이 쌓여 그는 빙산으로 변했다.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담배 파이프, 가죽 가방, 빨간 넥타이를 생각하니 더욱 침통해졌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행인들이 손가락마다 선물 꾸러미를 들고 깡충깡충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나갔다.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는 남자들이었다. 그때 리무진 한 대가 지메네스트르 씨 근처에 멈춰 섰다. 그리고 꿈에서나 볼 듯한 멋진 여자가 스피츠 2마리와 함께 차에서 내렸다. 평소 여자를 좋아했던 지메네스트르 씨는 그러나 아무런 사심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길이 개들에게 향하는 순간 갑자기 밝은 빛이 났다. 무릎에 수북이 쌓인 눈덩이를 치우며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소리를 질렀다.
모자에서 눈이 눈과 목으로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꽉 막힌 소리가 났다. 동물보호소로. 동물보호소는 기운 빠진 개나 흥분해서 겁을 주는 개들이 잔뜩 모여있는 우울한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종과 색을 잘 알 수 없지만 눈이 선한 개를 골랐다. 핸드백, 밴, 스쿠터를 대신하려면 지독하게 선한 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개를 골라 그 자리에서 메도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줄에 묶어서 거리로 나섰다. 메도르의 기쁨은 곧장 흥분으로 변했고 그것은 개의 기운에 놀란 지메네스트르 씨에게도 전해졌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수백 미터를 큰 걸음으로 끌려가 어떤 행인과 마주쳤다. 행인은 망할 놈의 개에게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가버렸다. 수상스키를 타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던 지메네스트르 씨는 줄을 놓아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메도르는 멍멍거리며 깡충깡충 새 주인에게 달려들었다. 눈이 잔뜩 묻은 누렇고 더러운 개를 바라보던 지메네스트르 씨는 누군가 개를 쳐다봐 준 게 한참 되었겠구나 생각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눅 녹듯 녹아내렸다. 지메네스트르 씨의 파란 눈이 메도르의 갈색 눈에 풍덩 빠져버렸다. 주인과 개는 아주 잠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메도르가 먼저 움직였다. 개가 출발하자 달리기가 계속되었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메도르 옆에 있던 짧은 다리개가 떠올랐다. 자고로 개는 통통해야 한다는 생각에 빈약한 그 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터였다. 집으로 향하는 지메네스트르 씨는 말 그대로 날아가는 중이었다. 카페에 잠시 들러서 그로그 석잔을 마셨다. 메도르는 친절한 여주인이 건네준 설탕 3조각을 먹었다. 이런 날씨에 따뜻한 외투도 없이 가여운 짐승 같으니라고. 숨이 찬 지메네스트르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설탕 때문에 메도르는 한층 기운이 펄펄해졌다. 지메네스트르 씨의 집 초인종을 누른 건 유령 같은 남자였다. 지메네스트르 부인이 문을 열자 메도르는 쏜살같이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지메네스트르 씨는 피곤하다고 훌쩍대며 아내의 품에 안겼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지메네스트르 부인의 가슴에서 소리가 뿜어져 나왔다. 메도르 때문이야. 지메네스트르 씨는 남은 힘을 짜내어 말했다. 여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목이 메었다. 오늘 12월 24일 맞지? 따뜻한 온기와 안락함 덕분에 정신을 차린 지메네스트르 씨가 외쳤다. 크리스마스니까 당신에게 선물을 하는 거야. 그때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엌에서 나오자 그가 다시 말했다. 가족 모두에게 주는 거야. 메도르가 선물이란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그의 방에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파이프를 물었다. 1차 대전 때 만들어진 파이프를 두고 지메네스트르 씨는 고생 참 많이 했지 하고 말하곤 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이프를 채우고 불을 붙인 다음 다리를 이불로 덮고 공격을 기다렸다. 파랗게 질린 지메네스트르 부인이 그의 뒤를 거의 바로 따라 들어왔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속으로 무서울 정도로 파랗게 질렸군 싶었다.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참호 자세였다. 몸을 이불 밑에 완전히 숨기려 한 것이다. 이불 너머로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과 파이프 담배 연기만 솟아올랐다. 그것만으로도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도대체 저게 뭐예요? 부비에 대해 플랑
플랑드르 종인 것 같아. 지메네스트르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부비에 플랑드르 종인 것 같아?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화가 더 끌어올랐다. 당신 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원하는지 알기나 해? 당신 딸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잘 알지만 당신 자식들은 겨우 저런 못생긴 게 남겨준다고? 마침내 메도르가 들어왔다. 그리고 지메네스트르 씨 침대로 껑충 뛰어오르더니 곁에 가까이 다가가 누워 머리를 지메네스트르 씨 머리 위에 살포시 얹었다. 새 주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다행히 이불에 가려 보이지는 않았다. 어처구니가 없군. 이게가 광견병에 걸리지 않는 건 확실해? 부인이 물었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차갑게 반응했다. 그러면 광견병 환자가 둘이구먼. 끔찍한 답변에 지메네스트르 부인은 방을 나가고 말았다. 메도르는 주인을 핥더니 잠이 들었다. 자정이 되자 아내와 아이들은 아무 말도 없이 자정미사를 보러 가버렸다. 약간 몸이 불편해진 그는 1시 15분 전에 메도르를 잠깐 산책시키기로 했다. 커다란 목도리를 하고 천천히 성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메도르는 지나는 대문이란 대문은 모조리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다. 성당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문 바깥에서 목도리를 눈 밑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맞으며 기다렸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의 성가가 그의 귀에 울려 퍼졌다. 메도르가 줄을 하도 세게 잡아 당기는 바람에 지메네스트르 씨는 주저앉아 줄을 발에 묶었다. 감정이 이미 상해버린 지메네스트르 씨의 정신을 추위가 조금씩 멍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성당 앞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성당에서 배고픈 신자들이 서둘러 쏟아져 나오자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다시 일어나 끈을 풀기도 전에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와, 예쁜 강아지다. 아, 불쌍한 아저씨. 기다려, 장클로드. 그 다음 순간 멍한 지메네스트르 씨 무릎에 5프랑짜리 동전이 떨어졌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말을 더듬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를 측은하게 여긴 장클로드라는 사람은 동전 하나를 더 쥐어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다. 아니 그러니까 지메네스트르 씨는 말을 계속 더듬거렸다. 자비라는 것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것인지. 성당 오른쪽 출구로 나온 신자들은 거의 모두가 지메네스트르 씨와 메도르에게 돈을 쥐어주었다. 하얗게 눈을 막고 입을 해벌린 지메네스트르 씨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왼쪽 출구로 성당을 나선 지메네스트르 부인과 아이들은 집에 도착했다. 지메네스트르 씨도 뒤이어 집에 돌아와 오후에는 장난을 쳤던 것이라며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각자에게 선물에 해당하는 돈을 나눠주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는 아주 즐거웠다. 지메네스트르 씨는 칠면조 요리를 배가 터지게 먹은 메도르와 나란히 누웠고 둘은 함께 편안하게 잠에 빠져들었다.